자, 봅니다. 일단 개념 설명부터 할게요. 함수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뭡니까? 야, 복습 안 했냐? 그래, 그치. 그 말이 바로 나와야 돼. 함수라고 하는 건 대응이에요. 그쵸? 자, 이제 자동으로 대응이다. 정역이 모두 대응에 참여하고 정역 원소 하나가 공역 원소에 하나가 대응되는 그러한 대응이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이 대응을 여러 번 한 거야. 여러 번.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하고 대응을 거꾸로 한 거야. 역함수 두 가지를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역함수. 자, 이제 합성함수라는 건 무엇이냐면 합성을 이제 그 대응을 두 번 시키는 거지. 자, 그러면 합성함수는 집합이 세 개가 등장을 해. 첫 번째는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하고 y에서 g로의 함수를 g라고 하면 됐죠? 자, 이때 x, a, b, c, y 1, 2, 3, 4 z가 갑, 을, 병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만약에 f만 생각해 볼게. a는 1로 대응이 되고 b는 3으로 대응이 되고 c는 2로 대응되는 이러한 구조가 f라고 해보자. g는요 1이 이걸로 대응되고 2가 갑으로 대응되고 3이 병으로 대응되는 구조라고 해봅시다. 됐어? 자, 그러면 우리 x에서 y로의 함수 f에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지? 정의역이라고 부르지. 그치? 정의역. 자, 그리고 fx에서 y로의 함수 f에 의해서 변형되는 이 영역을 뭐라고 부르지? 치역이라고 부르죠. 치역. 그쵸? 자, 그러면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1은 f의 a라고 쓸 수 있지. 그치? 맞나요? 자, 그 다음에 2는 f의 c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3은 f의 b라고 쓸 수 있지. 이해됐어? 자, 이제 y에서 g로의 함수 1은 을로 대응되고 2는 갑으로 대응되고 3은 병으로 대응되지. 그치? 자, 이때 갑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g의 2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을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g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병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g의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치? 됐어? 자, 이렇게 대응을 여러 번 한 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그러는데 합성함수 벌 때 내가 y를 거치지 않고 fg 두 번 거치면 a를 넣었을 때 fg 두 번 합성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나올까? 그걸 한번 연결시켜 보자. 자, 이거 중간 과정 생각 안 하면 a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을이 나오지. 그치? 그치? 그래서 뭔가 a를 대입하면 그 최종 결과는 뭐가 나온다? 을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뭔가 b를 대입하면 최종적으로는 병이 나오지. 그치? 병은 최종적으로 b를 대입했을 때에 뭔가 나오는 결과죠. 그쵸? 태희야, 눈 떠. 그 다음에 여기 갑은 최종적으로 c를 넣었을 때 c가 갑으로 연결이 되지. 그치? 그래서 c는 어디로 연결돼? 갑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정의역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함수의 괄호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a를 어디에다가 넣었어? f에다가 넣었죠. 그치? 이거 결과값 말고 a를 f에다가 넣어서 그게 1이 됐고 b를 f에다가 넣어서 그게 3이 됐고 c를 f에다가 넣어서 그게 뭐가 됐어요? 2가 됐죠. 그쵸? 그런데 G 입장에서는 G1이 을이었잖아. 그치? G1이 을이었는데 FA가 1이니까 FA를 1로 보면 이게 G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A가 1이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B는 그 F의 B가 3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G 입장에서는 G3이 병이 되니까 G의 FB를 3이라고 읽을 수 있지. 그쵸? 그 다음에 F의 C가 2였잖아? 그래서 G에 2를 집어넣은 걔가 갑이니까 G에 FC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원래 여기 들어갈 자리가 아까 본 것처럼 G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F의 B가 뭐였어? 3이었고 얘가 F의 C 3이었고 F의 C 2였지, 그치? 됐어? 그러면 이 모습을 볼게. A를 대입을 했더니 그게 F라는 함수에 의해서 한번 결과값이 1이 나오고 그게 다시 한번 G에 의해서 을이 나오는 이런 구조들, 이러한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해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이해됐어? 이게 합성함수야. 됐어요? 되게 어려워?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이런 걸 구조를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합성함수 함수값 1053번부터 볼게요. 표현부터 보자. 표현부터. 이렇게 합성함수는 어디에 먼저 첫 번째 합성이 무슨 함수고 두 번째 합성이 무슨 함수고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정의역, 즉 괄호가 있는 표현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F가 내가 A를 합성해야 되는 그런 함수고 그 다음엔 FA가 G에 들어가야 되는 함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따라서 순서는 이 괄호에 붙어있는 요 함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이해됐어? 얘가 첫 번째 대응, 얘가 두 번째 대응. 그래서 이걸 대응 순서대로 G의 오브의 F의 X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의미는 뭐냐면 X가 F에 의해서 일단은 하나의 대응이 되고 그 FX가 여기 있는 무슨 값이에요? GX의 새로운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3은 F 입장으로 봐서는 치역이 되지만 이게 G 입장으로 봐서는 새로운 정의역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1, 2, 3인데 이게 합성함수냐 아니면은 G에 의한 그냥 함수 G 대응이냐에 따라서 얘 이름이 갈려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해돼? 간이 이해 하나도 안 돼? 되죠? 자, 그러면 이 기호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 X가 먼저 F에 의해서 첫 번째로 대응이 되고 두 번째는 G에 의해서 대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호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 G 오브 fx. 자, 이건 어떻게 쓴다? G의 f의 x라고 쓰며 얘는 대응의 순서를 이야기한 거야. 가장 먼저 붙어있는 게 첫 번째, 얘가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한번 살펴보자. 1053번을 한번 가지고 합성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함수가 fx가 나왔어. 2분의 1x 플러스 3. gx가 나왔어요. 근데 gx가 함수가 두 개의 값이 갈리네. 하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 x가 양수일 때 0이거나 하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x가 음수일 때.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때 자, 이 기호를 보세요. g 오브의 f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플러스 f 오브 g의 마이너스 4값을 구하세요. 먼저 g 오브 f의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첫 번째 마이너스 10을 어디에다가 대응시켜? f에 대응시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g에 해놓고 fx 여기다 마이너스 1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f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4를 어디에 먼저 대응시키라는 거야? g에다가 대응시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얘가 정의역이 음수니까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f의 18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러면 얘는 다시 마이너스 2를 g에 대응시키니까 여기에다가 또 대입해주면은 14가 되고 18은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9 플러스 3에서 12 이게 합성함수의 함수값 구조. 어려워 안 어려워? 할만하죠? 됐니? 자, 그 다음 그렇게 함수값이 계산으로도 되지만 거기에 보시는 1054번처럼 대응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54번 대응으로 한번 볼게요. 자, 1054번 대응으로 한번 예를 보자. 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x는 1하고 2하고 4 정의역, y는 1하고 2하고 4 똑같은 거네요. 여기 x에서 x로의 함수구나.
근데 f는 1을 2로 보내고 2를 4로 보내고 4를 1로 보내는 이러한 구조예요. 그럼 봐봐. f의 1은 2라고 쓸 수 있고요. f의 2는 4라고 쓸 수 있고 f의 4는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합성을 자기 자신에다 가고 있어. f 오브 f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f 오브 f의 1. 이게 합성의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하나씩 순서대로 해보자. 첫 번째, f 오브 f의 1은 f에 f1이 뭐였어? 2였지, 그치? 됐니? f2가 뭐였어? 4였죠, 그쵸? 그래서 f 오브 f의 1은 4 이렇게. 태연우 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 오브 f의 1은 순서대로 f 오브 f, 그 다음에 f1이 얼마였지? 2였지, 그치? 됐어? 그럼 얘는 다시 f에 f2가 4니까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간다고? 정의역으로 다시 간다고. 괄호 안으로. 그러면 f의 4는 뭐예요? 1이죠, 그쵸? 그래서 각각 4하고 1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3이다. 이게 합성함수의 함수값의 구조예요. 안 어렵죠? 됐나요?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두 번째 중요한 거, 합성함수의 성질인데 합성은 대응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특징,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다시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그러니까 봐봐. 자, f 오브 g의 x는 무슨 뜻이야? 첫 번째가 gx 대응, 두 번째가 fx 대응이죠. 그런데 이 결과하고 g 오브의 fx, x를 f에 대응시킨 거, 첫 번째 f에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g에 대응시킨 게 결과가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합성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태희 머리도 아프고 졸립기도 하고 그래? 약 먹고 와. 만약에 너무 머리 아프면. 그리고 오늘 조금 졸아도 감안해 줄게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뭐가? 그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1060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합성함수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느끼시죠? 그쵸? 식만 주어지고 대응만 주어지면 합수 그 대응을 갖다가 여러 번 하는 거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 이 문구를 기억해. 이 문구를 기억해야 돼. 자, f 오브 g의 x에서 얘가 g가 첫 번째 대응, f가 두 번째 대응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문구를 기억하세요. gx는 x의 치역이야. 그치? 치역이에요. 그쵸? gx가 치역이야. 그리고 그때의 gx는 치역임과 동시에 gx는 f의 뭐다? 정의역이다. 정의역이다. 됐어? f의 정의역이다. 함수 gx는 그치? gx는 치역이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gx는 두 번째 내가 대응시킬 f의 정의역이 됩니다. 즉 정의역이 다시 치역이 되는 구조. 됐나요? 이런 구조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합 대응의 순서를 했을 때 첫 번째 대응의 결과는 두 번째 대응의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 첫 번째 대응의 결과는 두 번째 대응의 정의역이 된다. 이런 구조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1060번 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fx가 ax 플러스 b거든요. 그때 f 오브 f의 x 얘가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 그때 f2 값을 구하세요.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fx가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지. 그치? 그럼 첫 번째 내가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내가 직접 합성하는 방법이 있어. 식이. 직접 합성하는 방법. 자, f의 이게 무슨 뜻이야? f에 x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fx가 들어간다. 그치? fx의 x자리에 fx가 들어간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f의 x는 a의 f의 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게 함수의 합성이에요. 근데 fx가 ax 플러스 b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a의 fx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4x-3이니까 개수 비교해서 a값하고 b값 구해주는 거 괜찮죠?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라고? f의 2라고, 그치? f의 2라고, 그쵸? 그러면 f의 2를 구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f의 2를 이거 볼게. f의 fx를 좀 이용을 해보자. 자, f의 fx가 4x-3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혹시 우리가 여기가 2가 되려면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fx 값 자체가 2가 되면 돼. 자, 그러니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 치역은 새로운 두 번째 대응시킬 함수의 정의역, 이게 이 뜻이야. 이해됐어요? 다시 fx 값에 함수 값이 2를 만드는 x를 찾아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따라서 fx인 ax 플러스 b가 2가 되기 위한 x값을 구해보자. 야, 근데 어차피 4x-3 a, b니까 두 번째 방법은 안 되겠네. 미안. 이렇게 직접 합성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함수 합성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1061번에서 얘네들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거기다 써놔. 1061번. 원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성립 X가 원칙이에요. 1061번에 쓰세요. 그런데 그 원칙을 깨고 F 오브 G하고 G 오브 F하고 같아지는 형태가 드물지만 있긴 하다는 거야. 드물지만. 다시. 원래 F 오브 G하고 G 오브 F하고는 같지 않지만 드물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fx가 ax-1이죠. 직접 합성을 할게요. 자, f 오브 g는 a에 x 자리에다가 gx 대입한 거지. 3x-4 마이너스 1. 이게 f 오브 gx예요. 자, 얘하고 g 오브 fx는 3, g의 x 자리에다가 fx인 ax-1을 대신 대입해서 하는 게 함수의 합성이지, 그치? 자, 이거 두 개 같다고 두면은 개수 비교에 의해서 a 값 나오겠죠? 어렵지 않잖아. 이해됐어? 졸지 마. 이게 함수의 합성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 합성하는 함수의 정의역은 첫 번째 합성한 함수, 그 x의 치역이다. 요거 잊지 마세요. 이 구조가 그래프를 그릴 때 되게 중요할 겁니다. 자, 필요한 거 쓰시고 그 다음 넘어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f 오브 g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지 그것만 좀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서 이해 안 가는 거 있는 사람 빨리 손. 지금까지 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합성하는 법이랑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 함수 합성하는 법에 의해서 유형 11번에 그 1064번 같은 거 한번 해보자. 1064번 보세요. 자, fx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gx는 2x 플러스 1. 자, 보셔야 됩니다. g 오브 hx가 fx야. 자, 그 뭐가 다시 등장을 하게 돼 뭐가 등장을 해요? 정의되지 않은 hx가 등장을 하니까 hx를 구해보자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hx가 뭐지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첫 번째 단계 요 식의 의미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봐봐. g의 x 자리에다가 뭘 합성하래? hx를 합성하라고 그랬지, 그치? 따라서 g hx는 여기가 x 자리니까 이에 x 자리에다가 hx 플러스 1 이게 g의 hx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게 fx가 된대잖아. 2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태야 눈 떠야 됩니다.
hx를 우리가 미지수로 볼 때 그럼 이 hx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h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함수의 합성에 의해서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돼요. 됐어요? 여러분들 졸리니까 1067번 한번 해볼까요? fx는 몰라. 근데 gx는 알아. 그 다음에 hx도 알아. 자, 이때 f 오브 g의 x가 hx. 자, 요걸 한번 봤을 때 f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죠? 그러면 fx가 뭔진 모르겠단 말이지.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f의 g의 x를 4x 플러스 8이라고 할게요. 4x 플러스 8.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게 gx잖아요. 그래서 f의 여기가 gx 자리에 3분의 2x 플러스 5를 대입하면 얘가 4x 플러스 8이다. 자, 여기까지 됐지, 그치? 됐어? 그런데 우리는 f1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치? 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 자, 여러분들이 3분의 2x 플러스 5를 t로 놓고 얘를 치환해서 이걸 f의 t를 구해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ft는 4에 x 대신에 3t 2분의 3t-5가 들어가서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ft는 6t-10 플러스 8이니까 6t- 이렇게 되고 그때의 f의 1은 4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치? 자, 그래도 되지만 두 번째 방법 3분의 2x 플러스 5가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해서 여기다 다이렉트로 대입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얘가 x가 얼마면 돼? x가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러니까 f의 1은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이렇게 되지, 그치? 뭐가 편한지 보면 되는데 다이렉트로 우리가 이걸 치환하는 방법이 있고 계속 강조하는 게 얘가 정의역이다. f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얘가 정의역이다, 그치? 그치? 근데 합성의 횟수로 봤을 때는 여기 들어가는 게 gx잖아요. 그치? 이 gx의 치역이 1이 되도록 하는 원래 x가 무엇이었는지를 찾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합성함수에서는 두 번째 합성하는 f에 의해서 그러니까 f 오브 gx의 구조에서 봤을 때 gx라고 하는 치역 자체가 fx의 입장에서는 정역, 내가 대입해야 될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합성함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유형 12번. 그러면은 그래프 가지고 합성함수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자, 보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얘가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가 4,3이 되는 거고 여기가 3,4가 되고요. 0,1 그 다음에 1,2겠지. 1일 때 2 그 다음에 1일 때 2 1일 때 2 2일 때 3이죠. 이렇게 2일 때 3. 자, 이런 구조에서 봤을 때 f 오브 f의 k가 2가 되도록 하는 k를 구하시오. 자, 그럼 보세요. 합성함수의 구조에서 봤을 때 f의 k가 2가 되도록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주어진 함수는 이게 fx잖아. 그러면 이렇게 봐. f 두 번째 대응되는 함수 f의 입장에서는 정의역에 어떤 게 들어가야지 2가 되는가를 이 그래프에서 찾자고. 됐니?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정의역이 1이 됐을 때 함수값이 2가 되잖아. 맞니? 자, 그러니까 여기 정의역 f의 k가 뭐가 되도록 1이 되도록 여기서까지 쓸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다시 k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1이 되는 k를 찾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내가 함수값이 1이 되려면 fx에서 함수값이 1이 되려면 그 x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0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k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 주어진 거 가지고 우리가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럼 다시 1069번 수술 한번 해봅시다. 이제부터 이 용어를 자주 쓸 거니까 좀 알아두자. fgx에서 맨 바깥에 있는 거 우리가 겉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걸 속함수라고 부를 거야. 겉함수, 속함수. 자, 그러면 f of g1은 합성은 뭐부터 처리하는 게 편하다? 속함수부터 처리하는 게 편하다. 그치? 자, 그럼 속함수의 입장에서 g의 1을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려볼게요. g의 1은 얼마니?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f의 g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 아, 여기 뚫렸구나. 미안, 여기 뚫렸다. 그래서 f의 1은 여기에 막힌 값을 이제 가리키는 요점에 의해서 g의 1은 2예요. 됐니? 자, 그 다음에 g 이렇게 해놓고 f의 2분의 3 보자.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거든? 2분의 3은 1하고 2 사이 여기가 2분의 3인 거 아니야, 그치? 됐어? 이거 기울기 1 갈 때 2 가니까 기울기 얼마예요? 2죠, 그쵸? 그럼 얘가 반 칸이 가면 얘가 한 칸이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2분의 1 칸이 가면 얘가 한 칸이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여기에서 2분의 1 칸 갔으니까 오히려 2분의 1 칸이 내려와야 되겠지. 됐어? 따라서 g의 1, f의 2분의 3은 1이다. 이제 다시 원래 함수로 가서 f2 값을 구하면 f2는 0이죠. g의 1은요 2죠. 그쵸? 이렇게. 이게 그래프를 가지고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fn꼴 합성을 여러 번 한번 해볼게. 동일한 함수 가지고 합성을 여러 번을 해볼 겁니다. 자, 유형 13번 볼게요. 자, 1071번 보도록 하죠. 자, 함수 fx가 주어졌어. x-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이 기호 보세요. f의 1은 f. 얘가 합성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f 첫 번째 합성한 f의 1을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f의 n 플러스 1은 마지막 f하고 거기까지 n번 합성한 걸 대상으로 함수를 구한다. 이게 이 뜻이에요. 됐니? 자, 그러면 노가다 한번 해볼게. f의 1의 1의 x는 fx x-1이죠. 자, 요거 정의에 의해서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정의에 의해서 하나씩 따라가면은 f의 2의 x는 뭐야? f의 2의 x는 f의 1에 f에다가 뭐? f에다가 f1을 합성하는 거지. 그치? 됐어? 근데 f1의 x가 x-1이니까 얘가 f의 x-1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 얘기는 fx가 원래 x-1이니까 정의역 x에다가 x-1을 대입해서 x-2라고 하자. 됐어? 합성할 때 여러분들이 x-1, x-1 이거 그대로 남겨두면 패턴 파악하는데 조금 쉽습니다. 자, 그러면 f의 3의 x는 f의 두 번째 x 이거지, 그치? 그럼 여기 f의 x자리에다가 두 번째 합성한 x-1, x-1-1을 대입한다는 거지. x-1, -1이니까 x-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남겨놓으면 패턴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f의 n의 x는 뭐가 되겠어? x-n이 되겠죠. x-n, 그치?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의 10의 x는 x-10이 되겠고 f의 10에 여기 9가 들어가면 얘가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여러 번 합성하는 구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73번 한번 해볼까요? 자, 봅시다. 구하라고 하는 걸 먼저 봐. 어차피 합성은 얘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 f의 얘를 30번인데
1을 여러 번 대입해가지고 합성을 해보라듯이, 그치? 자, 그러면 x가 2보다 작을 때 먼저 f의 1은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쵸? 자, 그럼 f의 두 번째 1은 f에다가 첫 번째 합성원 f의 1을 대입하라는 거잖아, 그치? 얘는 뭐가 돼요? f의 2가 되죠, 그쵸? 그래서 f2는 뭐가 되냐면 여전히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여기 등호 있구나. f2는 뭐가 돼요? 3이 되죠, 그쵸? 자, 그리고 f의 3의 그럼 1은 뭐가 되겠어? 원래 f에다가 여기 있는 3을 대입하는 거잖아. f의 2x, 그치? f의 2의 1. 그런데 f의 3은 0이죠, 그쵸? 자, 다시 f의 4를 구해볼게. f의 4의 1은 f에다가 여기 f의 3 x1 이거 구하는 거지, 그치? 근데 f의 3이 뭐가 돼요? f의 3이 여기 f의 0이 f의 3이 0이니까 이거 0 이렇게 대입하는 거지, 그치? 그럼 0은 뭐가 돼?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다시 f의 5의 1은 f의 4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f의 1을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f의 1은 뭐가 왔어? 2가 왔지, 그치? 됐나요? 그러면 얘가 합성 순서에 따라서 순환되는데 f의 1은 2고 그러니까 그걸 두 번째 합성한 건 3이고 세 번째 값은 0이고 네 번째 값은 1이야. 그리고 다섯 번째 값은 다시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4개씩 값이 돌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의 30은 4 곱하기 8 플러스 2니까 첫 번째, 두 번째인 뭐 3이랑 똑같다. 이게 합성. 어렵지 않죠? 여러 번 하는 거. 자, 다음. 우리는 합성함수를 공부를 했으니까 두 번째 역함수를 할 겁니다. 합성함수는 대응의 횟수가 반복되는 게 합성함수예요. 자, 그런데 역함수는 대응의 방향이 말 그대로 역으로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대응의 방향이 역으로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역함수를 볼 건데 다시 한번 함수가 대응이라는 걸 기억을 하자. 자, 이때 먼저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다고 하고요. 얘가 1, 2, 3에 의해서 a, b, c로 대응이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고 할게. f가 1은 b로 2는 c로 3은 a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봐봐. f의 1이 b고 f의 2가 c고 f의 3이 a라고 하는 내가 함수값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얘가 정의역, 얘가 치역, 얘가 정의역, 치역, 정의역, 치역, 그치? 그런데 역함수라고 하는 건 치역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내가 이거 방향을 살짝 바꿔볼게. y에서 x로의 함수를 생각을 해보자, 그치? 그러면 이 y에서 x로의 함수 a가 정의역이면 그 값은 어디로 가겠어? 3으로 가겠죠, 그쵸? c가 정의역, b가 정의역이면 그 값은 1로 가겠지, 그치? 맞아? c를 정의로 하는 건 2로 가죠, 그쵸? 그럼 생각을 해볼게. 내가 오히려 치역이 정의역이 되면은 그 값이 3이 나오고 치역이 정의역이 되면은 그 값이 뭐가 1로 나오고 치역이 정의역이 되면은 그 값이 2로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해야됐죠? 자, 그럼 표현을 보자. 우리가 역함수라고 할 때 그 표현 방법은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시 집중해야 돼. 얘가 정의역이 되고 f의 역이잖아, 그치? 그래서 f의 위에다가 인버스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괄호, 이게 역함수의 표현이야. 그 다음에 얘도 f의 인버스 c가 2, f의 인버스 a가 3. 무슨 뜻이야? 원래 함수는 정방향의 함수는 f1이 b고 f2가 c고 f3이 a였다 이거잖아요, 그쵸? 맞니? 로키아노 떠야지. 자, 이제 역방향으로 가면 b 1, c가 2, a가 3. 그러니까 역함수는 정의역하고 치역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 바뀌는 관계에 있어요. 이게 역함수야, 그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알게 되는데 이 역함수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역함수는 언제 존재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역함수는 봐봐. 우리가 이런 대응을 뭐라고 불러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 이런 대응을 뭐라고 불러요? 그치.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잖아.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하고 그 말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1대1 대응이다라는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다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게 시험 문제 푸는데 제일 중요해.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에만 존재하더라. 됐나? 자, 그러면 이 역함수 구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역함수의 표현 방법은 이렇게 되고 보통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봐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fx의 역함수는 f의 인버스 x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표현 방법은 역함수를 gx라고 할 수도 있고 별다른 말이 없으면 f의 인버스 x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역함수는 뭐하고 뭐가 바뀌었어? 정우역하고 치역이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면 fx가 자, 만약에 y가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함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자, 눈 뜨셔야 됩니다. x가 정우역이고 y가 뭐가 돼요? 치역이죠. 그쵸? 그럼 정우역하고 치역이 바뀐 거잖아. 그치? 따라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하고 y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이걸 x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돼. ax는 y-b 이렇게 해서 x를 a분의 1에 y-b로 정리를 한 다음 두 번째 단계 이렇게 x에 대해서 다 몰아줬으면 y하고 x의 자리를 바꿔주는 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어? 자, 그리고 이 문제 이거 기억해놔. 역함수는 이제부터 유리함수 빼놓고 역함수는 구하는 게 아니다. 뭘 쓰는 거다? 정우역하고 치역이 바뀌는 함수값을 가지고 쓰는 거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만 보죠. 먼저 역함수의 함수값인데 1075번을 한번 볼게요. 자, fx가 1차 함수 ax 플러스 b인데 f의 인버스 옆에 안에 f의 인버스 3이 마이너스 1 f의 인버스 9라고 읽는 거야. 2 이거죠. 그쵸?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정방향인데 얘를 정방향의 함수로 바꾸기 위해선 얘가 다시 정우역으로 오고 정방향의 함수에서는 3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치역으로 오는 거죠. 그쵸? 따라서 얘는 f의 마이너스 1이 3이라고 바꿔줄 수 있고 얘는 f의 2가 9라고 바꿔줄 수 있지. 그치? 내가 1차 함수로 원래 함수가 주어졌지만 방금 하는 것처럼 역함수를 구했어요? 아니면 정우역과 치역이 바뀐다라는 개념으로 원래 함수의 함수값을 구했어? 원래 함수의 함수값을 구했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수값이 주어지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A, B 연립해서 구한 다음에 A, B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죠. 됐나요? 졸립지? 잠깐 쉬었다 할게. 얘가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인데 우리가 1대1 대응을 썼던 것처럼 함수가 두 가지로 쪼개져 있잖아요. 4x 플러스 A의 함수와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4x 플러스 A, x가 1보다 작을 때는 ax 플러스 b. 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지.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한다. 그러면 1대1 대응인데 쪼개진 함수 쪽에서는 첫 번째 단계 x가 1보다 작을 때 일단 x 이퀄 1에서 얘가 x가 1보다 작은 걸 x의 좌측이라고 불러요. x 1의 좌측.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x의 우측이라고 불러요. 오른쪽. 그러니까 1의 오른쪽, 1의 왼쪽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1의 오른쪽, 1의 왼쪽. 그래서 1의 오른쪽, 1의 왼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x 이꼴 1에서 오른쪽 값하고 왼쪽 값이랑 같아야 돼요. 됐니? 되게 정신 차려. 오른쪽하고 왼쪽 값이랑 같아야 돼. 그래서 4 플러스 a 값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하고 같아야 되니까 일단 b 값이 4가 나온다. 연결 구조. 됐니?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두 번째 요거 4 곱하기 a, 4a가 양수여야 되지, 그치? 그래서 a는 양수. 됐나요? b는 4, a는 양수. 조건이 또 뭐 없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 b의 조건을 구하는 거니까 a가 양수고 b가 4인 거 어디 있어요? 3번이 답이죠. 이거는 우리가 1대1 대응했을 때랑 완전히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지. 문제풀이가. 됐나요? 자, 다음. 역함수를 구하는 거, 역함수는 구하는 게 아니지만 굳이 구하라고 하면은 그 방법은 y하고 x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차 함수는 별로 문제가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2차 함수부터 문제가 되는데 어디 보자. 할 만한 거 있나? 예를 들어서 1085번은 되게 쉬울 것 같고요. 1088번 합성함수. 1088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대표 문제 먼저 보고 1085번 대표 문제 먼저 보고 자, fx가 3x 플러스 a 이거 역함수를 구하면 f의 인버스 x가 bx 플러스 1매 그치? 그럼 첫 번째 단계 역함수 구하는 방법 y는 3x 플러스 a로 두고 얘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3분의 1 y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그리고 x하고 y의 문자의 자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f 인버스 x니까 b는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a가 2라서 a하고 b가 나오는 구조. 역함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태야 눈 떠. 자, 그러면 이렇게 1차 함수의 역함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합성함수하고 2차부터인데 일단 합성함수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088번. 자, fx가 3x-2고요. 얘기는 g의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그때 hx라는 합성함수는 f 오브 g의 x라고 두자. 자, 그때 h 인버스 x를 구하세요.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합성함수의 역함수잖아.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 합성함수의 역함수. 봐봐. f 오브 g의 x를 역함수를 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f 오브 g의 여기 정의역 x고 인버스 이렇게 돼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정의역은 뒤에 따로 빼도 되고 f 오브 g는 함수의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f 오브 gx는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 그 f 오브 g를 함수의 이름이라고 하면 그 함수에다가 인버스를 붙인다. 됐나요? 자, 그럼 봐. 얘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가는데 보통 정의역에 붙어 있는 게 첫 번째 대응, 멀리 갈수록 두 번째 대응. 대응의 순서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대응의 순서가 제일 빠른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원래 f 오브 gx는 x라는 게 g에 의해서 뭔가 y가 만들어지고 그게 다시 f에 의해서 뭔가 z가 되고 이런 구조 아니겠어? 그런데 역함수는 방향이 반대였으니까 역함수는 뭐가 먼저 합성이 돼요? 끝에 있는 게 제일 먼저 합성으로 가지, 그치? 그리고 처음이 두 번째로 가지. 역함수는 모두 바꾼다. 순서도 바꾼다. 자, 그러니까 f 오브 g의 인버스 x는 뭐랑 똑같아? 첫 번째 합성된 게 다시 거꾸로 오브의 f의 인버스 x라고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역함수는 이 합성의 순서도 바꿔버립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합성함수, 역함수니까 우리는 보자. 먼저 굳이 합성함수는 왜 구하기 귀찮으냐면
hx를 일단 구해야 되거든. hx는 f에다가 g를 합성한 거니까 3의 x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치? 그러면 hx를 구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두고 일단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줍시다. 요게 3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나중에 y하고 x의 자리를 바꿔주면 얘가 합성함수의 뭐다? 역함수다. 합성함수는 구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합성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구하라고 하면 구해야 되지만 구하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역함수예요. 됐나요? 그냥 합성하고 역하고 다 있는 건데 1090번으로 한번 볼게요. 1090번. 자, fx가 2x-4 그 다음에 gx가 x 플러스 1. 자, 복잡해 보이지만 보셔야 됩니다. 얘가 f의 인버스 해놓고 g의 마이너스 3 이거 하고 있거든. 다시 f의 인버스에다가 g의 마이너스 3을 합성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봅니다. 얘 f는 역함수를 구해야 되고 gx는 완전 함수를 구해야 되고 이거잖아. 그치? 맞아? 자, 이럴 때 보세요. 절대 역함수를 구하라는 말이 있어 없어? 구하라는 말이 없지. 그치? 역함수를 구하지 마세요. 구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생긴 함수값이 뭔지 알고 싶은 거잖아. 얘가 뭔지 알고 싶은 거잖아. 됐어? 그러면 얘가 정의역, 얘가 치역이 되는 거지. 그치? 역함수를 다룰 때는 정의역과 치역을 바꿔주면 그게 다시 방향이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그게 추워야? 졸려? 이불 봤나? 이게 등 따시면 졸려. 그러니까 조는 사람들은 졸리면 이불 반납하세요. 자, 그때 g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f의 k, 2k-4가 되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는 얼마다? 1이다. 쉬워 안 쉬워? 쉽잖아. 그치?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있다.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섞여 있다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역함수 내가 구할 줄 아니까 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역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버리면 원래의 함수의 대응으로 돌아간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됐어? 이런 성질을 많이 이용을 하면 할수록 역함수의 풀이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 1094번 한번 보도록 하죠. 역함수는 뭐 다른 특별한 성질은 없고 f의 x가 2x-4 그 다음에 gx가 x 플러스 1에 대해서 자 g의 인버스 오브의 f 해놓고 여기에 인버스 구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이게 아까 성질을 했는데 어떤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죠. 그쵸? 그런데 얘가 역함수로 바뀌면서 순서도 어떻게 된다? 바뀌어 버린다. 이렇게. 됐어? 순서도 바뀐다.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인데 역은 방향까지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의 역함수 구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거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두 번째 있는 게 역을 타면 첫 번째로, 얘가 두 번째로. 됐어요? 이해돼? 못 들었냐? 지금 집중 안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르는 것들은 일찍 오든지 조교 보충 해달라고 하든지 해서 반드시 모르는 거 알고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 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모르니까 K라고 두죠. 그러면 정의역하고 치역이 바뀌면서 F의 K가 G의 9 그렇게 된 K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G의 9는 10이니까요. 2K-4가 10이 되도록 하는 K는
7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역함수의 성질이야.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섞여 있을 때는 특히 합성의 경우 합성함수 자체를 갖다가 인버스를 시키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얘가 그 순서도 바뀌게 된다. 자, 1095번 하나 더 하죠. 자, 1095번은 이것 때문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자, F 오브 정상적인 합성, G 오브 F에 다시 인버스 해서 5를 갖다가 이 값에 따라서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단계. 자, 얘는 F 오브,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거든? 근데 얘가 역함수가 되면서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로 바뀌죠. F 인버스 오브에 G의 인버스 이렇게 바뀌죠. 오,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원래 함수하고, 잘 들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건 항등함수가 돼요. 항등함수는 합성의 과정에서는 1, 2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에다가 1 곱해준 거니까 최종 결과는 G의 인버스 5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얘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걸 K로 뒀을 때 그러면 G의 K가 5가 되는 K를 구하자. 방법은 다 똑같아. 방법은 다 똑같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굳이 F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G를 구할 수 있다. 특히 어떤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그건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 항등함수의 성질, 합성의 과정에서는 1을 곱한 거랑 똑같이 취급함. 됐나요? 여기 제일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지? 나머지는 뭐 1097번은 역함수 했을 때 교함법칙 성립하는 구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래프 가지고 역함수 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역함수의 그래프적 특징이 되게 중요한데, 자, 역함수는 뭐하고 뭐가 바뀐 거지? y하고 x가 바뀐 거지, 그치? 다시 역함수는 뭐하고 뭐가 바뀐 거라고? y하고 x가 바뀐 거라고요, 그쵸? 그럼 보세요. 자, 원래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그래프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x, 얘가 y가 돼가지고 x에 따라 y가 갈리는 게 이거지, 그치? 그럼 역함수라고 하는 건 뭐가 바뀐 거야? x하고 y가 바뀐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정역이 되는 거고, 그치? 오히려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다시 치역으로 오는 구조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거꾸로 그리잖아요? 거꾸로 그리면 f의 인버스 x는 여기 x, 여기 y라고 하면 얘네들 값이 서로 어떻게 되겠어? 거꾸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f의 인버스 x예요. f의 인버스 x. 됐어? 그러면 얘를 정확하게 겹쳐서 그리면 fx와 f의 인버스 x는 정확하게 y는 x 대칭이 된다라는 이러한 그래프적 특징이 있어. y하고 x가 뭐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1098번 한번 보도록 하죠. 1098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그리는 것도 진짜. 얘가 y는 x, y는 x가 나온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얘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A, B, C, D 이 다섯 가지 있지. A, B, C, D, E 이렇게. 그래서 A일 때 여기 있고 A일 때 A 얘가 진짜 이거 누가 대신 그려줬으면 좋겠네. B, C, D, E 이렇게. 자, 볼게요. 자, 이때 F 인버스 오브의 F 인버스 B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얘는 F의 인버스에 F
F의 인버스 B니까 우리가 F의 인버스 B를 K라고 두자. 됐어? F의 인버스 B를 K라고 두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를 가지고 와서 어떤 걸 집어넣으면 B가 되는가?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수아 눈 떠. 자, 그러면 원래 합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B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B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함수의 입장에서 B가 되기 위해서는 뭘 대입해야 되는가의 문제로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 K는 뭐가 돼요? C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두 번째 얘는 다시 F의 인버스 C를 구하는 건데 얘를 T라고 두면 원래 함수 입장에서 뭘 대입하면 C가 되는가? 그러면 원래 함수의 입장에서 얘가 여기까지 와서 얘가 C인데 뭘 대입해야 C가 되는가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T는 뭐가 돼요? D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다? D다 이렇게. 안 어렵죠? 그럼 여러분들이 1099번에서 답 내봐. 자, 1099번. 얘가 1은 1, 그 다음에 2는 5, 2는 5, 함수값이 5는 3 이렇게 돼 있거든? 5는 3 이렇게 돼 있거든? 3 이렇게. 그쵸? 이게 지금 fx래. 그래서 f의 1은 1, f의 2는 5, f의 5는 3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때 거기 밑줄 함수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가 존재함. 함수 fx의 역함수 x가 존재할 때 f의 인버스 2, f의 인버스의 사값을 구하시오.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1099번의 어려운 이유. 정의역은 1, 2, 3, 4, 5 5개거든. 1, 2, 3, 4, 5 5개거든. 그런데 정의역에 대한 대응은 1과 2와 5밖에 없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얘가 이 fx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가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어야 되지. 1대1 대응. 그쵸? 맞나요? 1대1 대응이어야 하는데 얘가 1은 1, 2는 5 이렇게. 그러면 그려보도록 하자. x 1, 2, 3, 4, 5에 대해서 내가 1, 2, 3, 4, 5로 대응인데 여기에서 x에서 x로 대응 f가 1은 1이고 2는 5고 그 다음에 5는 3이고 이렇게 돼 있지. 그치? 뭐가 안 돼 있냐면 3하고 4에 대한 함수값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추정을 통해서 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f 인버스 2하고 f의 1, 4, f 인버스 4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보죠. 만약에 지금 남은 게 3하고 4대응인데 남은 값이 2하고 4대응이잖아. 그치? 그럼 보자. 3이 2로 가고 4가 4로 가면 얘는 1대1 대응이니? 1대1 대응이죠. 그쵸?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첫 번째 f의 3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f의 4가 되는 거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지 뭐 다른 건 없잖아. 그치?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3이 어디로 가도 돼. 이제 녹색으로 할게. 3이 4로 대응되고 4가 2로 대응돼도 1대1 대응이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f의 3이 2가 되고 f의 4가 f의 3이 4가 되고 f의 4가 2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그치? 특별히 필터를 할 건 없는데 문제를 봤더니 그럼 너는 f의 인버스 2하고 f의 인버스 4값을 한번 구해볼래? 이건데 1의 경우에 f의 인버스 2는 3이지. 그치? f의 인버스 4는 4죠. 그쵸? 두 번째 경우 f의 인버스 2는 4고 f의 인버스 4는 3이지. 그치? 뭘 하든 3 더하기 3 더하기 4 두 개가 값이 같아서 두 개의 값은 7이다. 이렇게요. 됐니? 그럼 얘가 확정돼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어렵게 문제가 나와서 1대1 대응을
맞추게 되는 1대1 대응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의 수 문제로 발전을 하게 돼요. 됐나요? 자, 다음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제일 중요한 건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은 y = x 대칭이에요. 그러면 이 y = x 대칭을 어디에다 쓰느냐? 보셔요. y = x 대칭을 어디에다 쓰느냐? 보통 1101번처럼 fx가 3분의 1 x-2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래프하고 역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a, b입니다. 이거와 f의 인버스 x의 교점의 좌표가 a, b일 때, 그럼 봐봐. 원래 함수의 그래프 3분의 1 x-2하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인 3분의 1 x-2하고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 3분의 1이니까 조금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6 정도가 되면은 되겠지, 그치? 자, 이거 하고 역함수의 그래프는 100% 어디 대칭? y = x 대칭이라고 그랬지? 이렇게요, 그쵸? 그럼 얘는 어디에서 만나 무조건? y = x 위에 뭐가 있어? 그 교점의 좌표가 존재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저 직선 이거 알아요 이래 놓고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얘하고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는 기본적으로 y는 x 위에 있음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됐냐? 그러면 3분의 2x가 마이너스니까 그때의 x는 마이너스 3, y도 뭐가 돼? 마이너스 3이지. y는 x 위에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게 되냐면 1104번 같은 문제를 풀게 되는데 집중하세요. 1104번. 자, 함수 fx가 자 5분의 1에 x제곱 x제곱이냐? x제곱 플러스 4. 자, 이렇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그래프하고 역함수 f의 인버스 x 얘 그래프하고 두 교점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교점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4는 얘가 y절편이 5분의 4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0,5분의 4가 꼭지점의 좌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때 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구해서 얘를 같이 그리면 되게 곤란하단 말이야. 그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항상 어디 위에 교점이 존재하게 돼? 이게 제일 중요해. y는 x 위에 교점이 존재하게 되거든. y는 x 위에. 됐어? 자, 그렇게 됐을 때 두 교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지, 그치? 거리 나왔다. 뭐부터 구해?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얘가 y는 x, 기울기 1이죠?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이용하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a의 x좌표하고 b의 x좌표의 거리만 구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5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4와 y는 x 사이의 거리인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이 되는 x값 구하면 되지. 1하고 4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x의 길이가 3이니까 여기도 3이죠. 그럼 a하고 b 사이 거리는 3루트 2가 되겠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됐어? 참, 윤진이 이해 안 돼? 어디가 이해 안 돼? 됐죠. 그래서 어떤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가 만나는 점의 길이나 만나는 점의 좌표 이야기가 나오면 y = xy의 교점을 통해 가지고 구하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됐나요? 당연히 숙제는 실전 트레이닝까지고 이제 우린 유리식하고 유일함수밖에 안 남았어요. 자, 지금부터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앞에부터 쭉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이 아직은 많이 남았으니까 모르는 거 질문하도록 합시다.